안녕하세요. 경제재민쪽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역 기업들이 네. 첫째겠죠. 하지만 이런 지역 기업들을 도와주는 산학연관의 네. 구성원들 역시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또 기술 경영을 가르치시니까 네네. 그 중요성을 더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학교에서 산학연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셈이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학연관 모두의 협력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경제재민쪽에서는 서울 지역 기업들의 혁신성장 파트너 서울테크노파크 김기용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 모두가 어우러지는 곳이잖아요. 어떤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경제재민 촉구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테크노파크가 뭔지를 좀 네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제 시청자분들이 테크노마트 좀 우스갯소리로 네네네. 그래서 테크노마트는 사실 헷갈릴 수 어떤 있죠. 쇼핑 공간이고 어찌 보면 그런 할 수 있는 건 이 테크노마트는 그게 아니고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R&D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그런 기술을 상용화하고 그 기업을 육성하고 그런 기관들이 집적화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단지를 저희가 테크노파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998년도에 이 테크노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이제 특별법이 제정하게 되는데 그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산업기술단지를 전체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각 지역마다 테크노파크를 선정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이제 서울 테크노파크는 초기 출범한 그런 테크노파크는 아니고 저희는 2005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처음에 발족을 하게 됐고요. 실제 건물은 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전체 말하자면 전체보다는 주로 기업인들 중에서도 주로 창업서부터 중소기업인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돼 있고요. 기업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장 단계에 필요한 그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기업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테크노파크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에 보면 되게 대학 근처에 이제 네. 테크노파크나 맞아요. 리서치 파크나 이렇게 네. 이제 네. 형성이 되고 대표적인 게 스탠퍼드 리서치 파크, 스탠퍼드 네. 리서치 네. 인스티튜트 이런 이제 시스템인데요. 저는 미국 시스템을 생각하면 굉장히 테크노파크의 전형이 서울 테크노파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테크노파크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테크노파크란 용어는 어찌 보면 한국에서 쓴 용어예요. 아하. 원래는 다른 데는 이제 테크노파크란 용어보다는 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언스 파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이언스 파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마곡단지 같으면 LG 같은 경우도 LG 사이언스 파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거기는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테크노파크라고 이제 한국 용어로다가 어찌 보면 그렇게 쓴 네네. 거고 그러니까 한국 테크노파크는 딴 해외 그 나라에서도 저희를 그 벤치마킹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 저희는 이제 어찌 보면 민간 주도형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정부 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 테크노파크는 정부 주도형으로 생긴 데도 있고 민간 주도형으로 생긴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으면은 민간 주도형으로 생겼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네네. 테크노파크는 전국 지역마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역마다 좀 산업의 특성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서울 테크노파크만의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처음에 테크노파크가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소위 이제 지방을 균형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맞는 산업을 특화시켜서 그 TP마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례로 울산 같으면 옛날에 조선이나 자동차나 그런 쪽에 관련된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제가 그전에 있던 포항 같으면은
철강, 신소재, 뭐 에너지 그런 쪽에 특화돼 있고 그렇게 볼 때 이제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은 산업이 그렇게 굳이 꼭 특화돼 있다 이렇게 보기 그쵸. 힘들어요. 사실 네. 다 전체가 다 융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TP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TP가 처음에 출범할 때 주로 굳이 특화됐다 그러면 저희 공장이 반도체 공장에 관련된 팹시설도 클린 팹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BT, IT 그쪽에 그래서 특화됐다고 보면은 저희 그러니까 바이오 이제 반도체 관련된 NT, IT, BT 쪽이 특화돼서 서울 테크노파크를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겠고 일은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보면 BT, IT 융합이라든가 뭐 NT, IT 융합이라든가 전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 테크노팍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런 기능 중에 아마 테크노팍마다 좀 이렇게 장점, 뭐 특화 분야, 특화 기능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서울 테크노팍과 관련해서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뭐 육성 분야, 기능 어떤 게 있는지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처음에 출범할 때 이 저희 지역이 이제 노원구에 있어요. 저희 서울 TP가 네. 노원구에 있어서 사실은 이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북 쪽에 이쪽 강북 사구 소위 말해서 노원 그다음에 성북 도봉 그다음에 강북이죠. 거기를 강북 사구 좀 약간 네. 옛날에 좀 낙후된 그런 지역이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배드타운 성격이 좀 많이 있어요. 저 있는 쪽. 그래서 그쪽 산업을 좀 더 육성시켜보자. 아. 그런 의미에서 서울특피가 생긴 목적 중에 하나도 커요. 네. 그래서 그쪽에 산업을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주로 그럼 서울 지역에 그렇다고 서울 지역이 딴 데처럼 이렇게 공장을 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소위 말해서 굴뚝산업 아닌 쪽 하다 보니까 아까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주로 후공정 쪽, 그 다음에 저희 바이오 쪽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NT, IT 아까 말씀드린 그쪽 분야, 그리고 서로 그 산업 간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좀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을 택했고요. 저희 입주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네, 네. 네, 포항 테크노팍 원장으로도 계셨거든요. 맞아요. 포항 테크노팍하고 비교하시면 서울 테크노팍은 좀 네.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아, 포항 테크노파크도 사실은 그 경북 지역에서는 경북 테크노파크가 있어서 포항은 사실은 이 경북 쪽에서도 동해안 쪽, 동해안 북부 쪽, 그다음에 그쪽을 이제 물론 포항시는 기본적인 거고 그렇게 해서 포항이 되는데 네. 제가 했을 때는 포항은 그때 이제 철강 경기가 그전만치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포스트 철강을 어떤 산업을 육성시킬 거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한 게 요새 포항에 우리 이 시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그쪽 파트를 육성하는 쪽에 이제 뭐 새로운 그 네. 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바이오 쪽에 또 식물 백신 개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파트 그런 쪽에 그다음에 해양 관련된 딴 파트. 그러니까 신산업 철강 시대 이후의 신산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쪽에 이제 주안점이 잡히는 네. 거 그랬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서울에 와서 또 보니까 서울은 이 구조 자체가 산업 구조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산업 구조 자체가 서비스업이 거의 한 90% 이상이 맞아요. 되고 네. 제조업이라고 해봐야 제가 한 음. 7, 8%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제조업이 그런데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도 어디 아까 말처럼 그러니까 공장이 큰 건 아니고 네네. 소규모 정도로 돼 있고 다 또 대부분의 그 형태 자체도 OEM이나 OD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산업 간에 융합된 그런 그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맞는 좀 우리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분야 그런 분야를 더 육성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 테크노파크에서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사업 중에 이제 TP가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이 이제 저희 목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 기본적으로 TP를 할 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네. 사업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서도 사업 간에 서로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기업이 성장해 나가면서 기업이 필요한 그 시기, 그다음에 어떤 분야 이런 거 소위 말해서 기업에 맞는 그 맞춤형 지원 그런 파트에 상당히 네. 신경을 많이 썼고요. 앞으로 뭐 중점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은 물론 정부가 정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많지만 이번 정부에서 특히 또 신경 써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네. 그 뉴딜 사업 중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파트 중에서도 저희 서울 지역에 네. 서울 지역에는 앞으로 좀 신경 쓸 게 이제 뉴딜이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디지털 뉴딜 쪽은 서울 파트는 이 서울이 좀 더 아주 안락하고 효율적으로 네. 될 수 있는 그 스마트 시티 건설에 대해서 오. 서울에 맞는 그런 파트에 무슨 뭐 개발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쪽에 저희가 기업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가 또 그런 거 하고 그러면 그린 뉴딜 쪽은 또 여러 가지 탄소 이산화탄소를 네. 줄일 수 있는 그런 쪽 방향이니까 서울로 말하면은 일례를 들면 빌딩이 워낙 많으니까 이 빌딩 자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에너지 제로 빌딩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런 파트의 뭐 기술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지원하는 쪽에 네, 네.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서 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기업 자체로 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서울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 해외 진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실제 이제 옛날같이 비대면으로 하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요즘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비대면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할 중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에 그 물론 국내 대기업도 그렇고 해외에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하고 연결시켜서 그런 영업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도와줄 수.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한번 작년에 예를 들면 뭐 기업 이름은 이제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중국의 뭐 알리바바처럼 텐센트란 그룹이 있는데 네. 텐센트 그룹의 네. 거기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기업을 좀 연결시켜줘서 네. 네네. 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죠. 네, 네. 매출도 좀 꽤 많이 네. 늘어나고. 그 제가 말씀 들어보면 네. 이 서울 테크노파크는 역시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중소기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그런 네, 기능을 하시는군요. 어, 기술적인 네. 차원에서. 네. 네. 입주기업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저희 입주기업 많죠. 네, 많은데 저희 입주기업이 지금 현재 한 60여 개사 네. 정도예요. 네. 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인력이 한 6, 700명?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에는 이제 특화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지만 물론 그중에는 괜찮은 기업도 있고 약간 좀 소상공인 네. 쪽에 가까운 그런 소규모 네. 기업도 있고 그렇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까 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야 하는 기업들, 아하. 좀 큰 기업들.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삼성하고 협력사, 외주사 네. 성격의 그런 회사들도 네.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바이오 쪽 하는 그런 기업들도 네. 있고, 아. 그거는 뭐 특별히 성공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또 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입주 기업들도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저희 입주 기업 중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기업도 있어요. 네. 일부 있고, 근데 그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중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저희 입주 기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반도체 분야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 BT 분야에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 기업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산업은 좀 더 네. 좋아졌잖아요. 수혜를 입었죠. 그런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또 우리 저 센서 개발하는 기업 중에 네. 특히 요새 센서 개발하는 중에 일례를 하나 들면 어떤 기업이 있냐면 이 비접촉식 온도계 네. 센서만 개발하는 기업이 있어서요. 네. 근데 그 기업은 센서만 팔다가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아예 그 비접촉식 온도계 자체를 요새는 승인이 굉장히 급하니까 빨리 나와요. 시행청에서 승인이 네. 빨리 해줘서 이 비접촉식 온도계 자체를 만드는 네. 것까지 해서 오히려 그런 데는 매출이 엄청 많아졌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특별한 그런 쪽에는 오히려 더
매출이 큰 기업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오히려 저희 입주 기업들은 매출이 늘었어요. 아하. 근데 단지 또 그런 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좀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작년에 그래도 한 30개 기업쯤 되나요? 조금 안 되겠네. 네. 그중엔 일정 기간 저희가 임대료도 좀 네. 낮춰주고 뭐 그런 활동도 좀 하고 네.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여력이 되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네. 더 오. 네. 기업들이 아무래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지원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서울 테크노파크의 그런 예산적인 지원, 충당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TP들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 산하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단 성격은 비영리 재단이에요. 아. 비영리 재단법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이건 좀 제 사견이 좀 많은 네. 비영리 재단법인이면은 사실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공공 사업을 한다는 그래서 사실은 돈으로 봐서는 걱정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저희 TP 같은 경우는 그러진 조금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네. 저희 목적 사업이라든가 네. 기관에 대한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은 중기부에서 이제 국비 과제로 나오고요. 물론 그건 그냥 주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과제를 따와서 다시 저희가 또 보통 그런 국비 사업들이 국가가 한 반 정도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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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지자체 지자체 매칭으로 네. 이제 오시면 네. 그렇게 해야 네.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서울시 매칭 들어오는 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재단 특경상 지금 네. 직접 받을 네. 수 있는 그런 게 네. 못해서 네. 저희는 간접으로 매칭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일부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또 입주 기업들이 있어서 같이 저희 기업 운영할 아하. 때 그 임대 공간을 제가 임대 공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비용도 있고 수익이 좀 그다음에 저희 자체 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또 장비 네, 시험 대여, 임대료. 입주 네. 기업들 그렇다고 뭐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딴 데보다 싸게 하고 네네. 그렇게 해서 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또 교육 사업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네. 그 대학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에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 반도체 공정들, 핵 공정들 그런 쪽에 관련된 뭐 교육도 해서 교육 사업도 좀 하고 있고 네. 그런 데서 좀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 공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스마트 공장 확산을 지원한다라고 들었는데 스마트 공장이란 무엇인가요? 스마트 이게 지금 정부 사업 중에 큰 옛날 중기부 사업 중에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사실은 지금 시작한 건 아니고 14년 그때부터 시작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했어요. 저희 정부에서는 이미 해서 왔는데 이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기부로 이제 또 이렇게 되면서 그게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기업 자체가 지금 그대로 있다가는 소위 말해서 기업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많이 내야 돼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게 찾던 게 이제 그게 스마트 공장인데 스마트라는 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뭘 하나를 네네네. 만들더라도 돈을 덜 들여서 생산성 높게 효율적으로. 뭐 그런 거잖아요. 네. 효율적으로. 그렇다고 인력을 줄인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을 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22년까지 전체 스마트 공장을 한 3만 개 이상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그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여러 군데서 물론 하고 있지만 주된 보급 사업을 한 수행기관으로서 정부가 이 테크노파크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테크노파크에서 그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서울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은 서울 TP가 하고 물론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말고 딴 데도 많이 해요.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서부터 뭐 여러 가지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중기청 자체에서도 또 저희는 이제 정부의 걸 받아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스마트 공장을 지려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 정부에서는 뭐 5단계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네.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그 데이터도 일단 수집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더 고도화된 단계로 하면 그런 데이터를 수집한 걸 가지고 공장을 효율적으로 들면 사람이 관여를 안 하더라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심지어 굉장히 고도화된 단계가 소위 말해서 데이터가 많이 온 그 빅데이터 데이터를 많은 걸 수집해서 그게 AI가 판단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단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스마트 공장 구축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구축 단계에서부터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고도화 단계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돼 있죠. 서울에. 되는데 저희 같으면 저희 서울 지역에 뭐 올해 한 100군데 이상 저희가 올해도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 창업들이 좀 늘어나면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 창업 지원은 사실 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많이 있어요. 그 물론 네. 창업 지원하는 분야는 각 부처마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고 청년 창업 같으면 그중에서도 또 창업진흥원이라고 따로 있어서 그쪽 파트에서 지원하는 뭐 청년 사관학교 운영하는 거라든가 자기 기술만 있고 맘만 먹으면 거의 1년에 1억 이상 지원은 1억 정도까지죠. 지원해줘서 금방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잘 아시겠지만 팁스라고 그래서 네네. 그게 보통 이제 테크 인큐베이터 네.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 코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팁스. 그 팁스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들이 네, 네. 그런 그 네.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집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네, 네. 물론 자기네가 뭐 무료로 그런 거 아니고 지원도 하면서 네. 거기에 있는 지분을 조금 받으면서 물론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피해는 안 가게끔 해서 그렇게 지원도 하고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네, 네. 네. 앞으로 서울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임기 동안 이루고 싶으신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그가 뭐 어느 누구나 알지만 저는 요즘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저희 기관은 주로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 서울 TP가 서울에도 이런 기관이 있고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뭐 기관이 있다는 걸 좀 먼저 인식을 좀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저희 TP를 좀 선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사업도 하면서 번창할 수 있게 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TP를 찾아오시면 도움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또 정립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기술력 향상에 경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성장하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테크노파크가 기업들의 혁신 성장 파트너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